자, 문화예술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비 문화협동조합 송교성 지식공유실장과 함께 플랜비의 문대 문화데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정책에 집중하는 거죠. 송교성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 겁니까? 예, 오늘 주제는 좀 장애예술인들의 어떤 실태와 그와 관련된 어떤 정책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해 오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 어떤 개인적 또 사회적 인식들과 점차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개선되어 왔고, 네네. 또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문제들이 좀 개별적이거나 의료적인 어떤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어떤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이제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좀 제도나 복지 체계가 좀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정책적 대응이 본격화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해서 뭐 문화 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뭐 엘리베이터 같은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접근을 좀 넘어서서 좀 문화적인 어떤 권리 보장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체계들이 좀 마련해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좀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체계가 좀 잡혔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7월 한 달 동안 부산문화재단에서 부산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는 어떤 테이블이 좀 마련이 좀 되고 있어서 네네. 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먼저 현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관련된 기초 현황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기초 현황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이 발표한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보고서를 좀 보면 그동안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조사는 여러 건이 있었지만 네. 이들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 정말 우리가 장애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 예술인들은 한 5,900명으로 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네.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 그 기준을 보면 한 263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네. 게 작년 기준인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러네. 편이고요. 한 번 이상 이제 좀 창작 활동을 경험해본 장애 예술 활동가들은 한 25,7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5,900명 정도에 이르는 장애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네. 주요 활동 영역이 서양음악, 문학, 미술, 뭐 국악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70% 이상이 이제 서양음악이나 문학, 미술 이렇게 세 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활동 기간을 좀 물어봤을 때는 한 7.6년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 비장애 예술인들의 어떤 활동 기간이 대체로 이제 10년 이상이 대부분의 라고 하는데 좀 비교적 좀 짧은 편인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고서가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첫 실태 조사라는 점에서 이 결과가 현재 뭐 우리 사회에서 뭐 활동이 많은 편인지 그렇지 않은지 있어서 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현황의 어떤 추이를 파악해 보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준이에요. 네. 예, 기준을 잡은 거지. 이게 뭐 늘었다 줄었다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을 섣불리 판단하기가 네네. 힘들다. 네. 그 아까 뭐 서양 음악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다고. 네네. 뭐 그러면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좀 주로 이제 대부분 창작이나 실현 형태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대부분 한 90%가 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이제 7.3% 정도로 응답이 됐는데, 현재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에 어떤 경로로 좀 참여하게 되었는지 좀 질문을 했는데, 네네. 그 결과 이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예술 분야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자폐성 장애 예술인과 지적 장애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교습을 통해서 예술 분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좀 높게 나타나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떤 치료나 또는 취미 활동의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첫 계기가 된다라는 점,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전문화된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 교육 체계나 또 이러한 어떤 활동을 좀 예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장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그래서 어떤 매개자의 인력 양성이 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일단 동기부여는 했으니까 그 이후로 전문적으로 네.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같은 시기 부산에서도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같은 시기입니다. 2018년도에 부산문화재단에서도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을 좀 주 활동 지역으로 하고 있는 장애 문화예술인 한 3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좀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네. 이것도 전국 단위 실태 조사와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제 음악 분야에서 활동이 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이제 공예나 사진 등이 좀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조금 더 그 어떤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주관적인 어떤 물음들도 같이 들어갔었는데, 장애 문화예술인들이 이 가장 1차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좀 물어봤을 때 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사회에 좀 참여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장애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런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가 단순하게 어떤 재능의 발견을 좀 넘어서서 행복한 삶이나 사회 참여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앞선 조사에서는 한 60% 이상이 창작 기금이나 수혜자 확대를 좀 꼽았고,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전문 교육의 인력 부족이 좀 가장 큰 정책적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또는 발표나 전시나 공연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이제 앞선 문체부 조사에서도 필요한 정책으로 좀 나왔는데, 부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활동에 좀 발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전반적으로 좀 충분하지 않다. 예. 또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확대가 좀 중요하다고 좀 나타났고, 네. 그래서 전문 어떤 이런 장애 예술인 육성이나 역량 강화 좀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요구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결과가 있었고 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요구도 있었는데, 요 요구가 조금 받아들여졌는지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좀 줄여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이제 작년 12월 10일부터 이제 좀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실 좀 늦은 감은 그러네.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제대로 좀 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이 법에 대해서는 뭐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이제 체계적으로 해라. 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좀 지원을 좀 그 구체적으로 해라. 뭐 문화시설의 어떤 접근성을 높여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이 법의 그 2조가 기본 이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기본 이념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어떤 관점으로 장애예술인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 뭐 장애예술인은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된다. 네. 둘째,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즉 장애예술인들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나 향유를 높이는 것이나 또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어떤 이런 측면과 함께 이러한 장애예술인들의 어떤 예술작품의 창작이나 발표의 기회를 좀 높이고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복합적인 지원이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법에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법조항을 읽어주셨는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 이런 거 법으로 제정해야 될 만큼 우리가 참 그동안 무관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정책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산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복지관을 중심으로 좀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정책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 바우처 사업 등의 어떤 지원 제도가 예. 있고요. 네. 또 장애인들이 좀 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들이 좀 의무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형태로 좀 나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베리어 프리라고
온라인 VOD 서비스 제공 등이 뭐 영화나 이런 것들 좀 제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예술 활동을 위해서 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장애 예술인들의 어떤 역량 강화, 또 이들이 만들어낸 어떤 공연 예술단 지원 사업 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를 맡았던 문체부 소속의 장애인 문화예술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각 지역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장애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인 어떤 비장애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 문화재단을 좀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예술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거나 또 이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 또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나 장애인 생활문화 축제 개최 또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수영구 망미동에 비콘 그라운드라는 도시재생 시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부산 첫 장애예술인 창작 공간인 온그루가 좀 개소가 되었는데 시각예술 분야의 단체, 뭐 도예단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시는 한 20-30명의 예술가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늦은 감도 있긴 합니다. 네네. 거의 최근에 뭐 법도 만들어지고 네네. 뭐 이런 지원 체계가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라고 좀 생각도 되는데 네네. 사실은 이러한 시도들이 이제 첫 걸음이고 또 장애예술인을 단순히 어떤 사회적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예술 활동의 어떤 기회에서 비장애예술가의 차이가 존재함도 좀 인식도 해보고 좀 이를 좀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부산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장애인 문화예술 토크 프로그램이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부산문화재단에서 이제 장애인 예술 테이블 토크 프로그램 오후 3시 프리퀀시를 7월 한 달간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중구 남포동의 부산 청년센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의 어떤 현주소를 좀 탐색해 보기도 하고 중장기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창작과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주소 탐색을 좀 이야기했고 바로 또 오늘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행사에서는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의 이상엽 대표가 장애인 예술 매개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다음 주에는 뭐 다원예술축제 페스티벌 라다의 뭐 독고정은 총감독이 이제 베리어프리 문화예술 기획에 대해서 장애를 향한 편견의 벽을 허무는 다원예술축제 페스티벌 라다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한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장애예술인과 공존에 대해서 또 장애인 예술 창작 공간과 예술의 확장 뭐 이런 것처럼 여러 주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해보는 자리가 7월 한 달간 금요일마다 펼쳐지는데 평소 이러한 분야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무척 좀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네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는데 오늘 진짜 너무 처음 알려주신 그러니까 소식이라서. 우리 실장님이 네. 지식 공유 실장님 아닙니까? 덕분에 우리 훌륭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플레이비 문화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띄울게요.